안녕하세요. 데니엘의 논튜브 데니엘박입니다. 오늘은 또 미국 모기지 주간 동향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정말 뉴스가 많았는데요. 아마 경제 뉴스 또 유튜버 통해 가지고 신문을 통해서 많은 뉴스 접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뉴스가 모기지 이자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알다시피 지금 은행이 파산한 곳이 이미 두 곳이 확정된 곳이 있고요. SBB, 실리콘밸리 은행하고 시그니처 은행입니다. 또 스위스에 있는 크레딧 스위스까지는 파산이지만 또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준에서는 이번 주 목요일 날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뭐 많이 하게 되면 0.25% 하게 될 것 같고 혹시 동결을 할 수 있다라는 의견들도 다수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 모기지 이자율이 변동하고 있는지 현재 이자율은 얼마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0년 고정 이자율인데요. 이 표를 보시면은 이 그래프가 꺾여 있는 것.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거의 7%에서 조금 빠져 있는 6.97%까지도 빠져 있었는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 6.55%까지 빠져 있습니다. 3월 10일 날 6.76이었죠. 6.76이었는데 일주일 동안 약간의 등락을 오가면서 현재 6.55%까지 이자율이 빠져 있고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이 3.35%까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모기지 이자율은 더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년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역시 그래프를 보시면은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3월 17일 기준으로 5.98%입니다. 3월 10일 기준으로 6.25%였죠. 6% 언더로 지금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연준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틀려질 것 같습니다. 이처럼 기대하고 있는 것이 연준의 기준금리 발표를 지금 기다리고 있지만 그 이후에 모기지 이자율이 어떻게 형성될지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 하시는데 모기지 이자는 아시다시피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빠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은 들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높은 이자율인 건 사실입니다. 6.5%, 또 15년 같은 경우 5.9%이기 때문에 낮은 이자율은 아닌 거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부동산의 수요가 는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거고 결국은 미국에서도 연준이 목표로 하는 거는 고용을 지표로 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계속 금리를 올렸던 건데 1년 동안 무리하게 급작스럽게 금리를 많이 올리다 보니까 은행이 파산하고 또 금융위기로 오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 아닙니까? 또 연속해서 은행이 파산하는 것을 방치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인플레이션을 안 잡을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결국은 금융위기를 피하는 것을 일단은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무리하게 이자를 계속 높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자를 높일 건지도 조만간에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기준으로 해서 모기지 금리는 좀 꺾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고용지표를 뒷받침하고 있는 이 부동산 지표, 부동산의 가격이 사실 빠져야 됩니다. 빠지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 그 지경까지, 그 지표까지는 바라보게 되지 않을까. 향후 6개월 정도 계속 추이를 보겠지만 그렇게 해서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진 다음에 바닥이 다져지고 다시 올라가더라도 해야 되는데 부동산 가격이 지금 아직까지 버티고 있고 특히 수요는 대기하고 있죠. 공급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빠지지 않고 있는데 다만 그런 현상을 보일 수 있는 것은 그 신규 물건이 계속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축, 뭐 예를 들어서 얼바인 같은 경우 미국 예를 들어 보면 신축 단지가 오히려 기존에 있는 주택 가격보다 더 싸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신축 단지로 사람들이 사겠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2020년도에 인가받았던 신축 단지가 2021년, 22, 23년 계속 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의 조정은 좀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자율과도 크게 밀접한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일주일 전하고 좀 비교해서 이자율 동향 살펴보았는데 확실히 이자율은 많이 진정돼 있고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연준에서 발표하는 것들 또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것들을 저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의 다니엘의 논튜브 모기지 이자율 주간 동향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